선장의 조업 지시가 떨어지자 조상기를 이용한 오징어 잡이가 시작된다. 오징어 잡이는 체납기 어업으로 자동화 장비인 조상기가 48개의 낚싯바늘이 달린 낚싯줄을 바다로 투하해 잡는다. 이게 자동이래요. 이제 전원이 가면은 지 혼자 이제 알아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오징어를 잡고 거기에 나온 지가 한 10년 됐어요. 과거 선원들이 일일이 손으로 물레를 돌려 조업을 했던 방식에 비하면 수월해졌지만 자동화 시스템 역시 선원들의 쉼없는 손길을 요구한다. 이렇게 수직 투하하는 과정에서 낚싯줄이 서로 엉켜 기계가 멈추기 때문이다. 낚싯길이 걸어서 갔다 갔다고 우리 골라줘야지 내가 오징어 잡아오려고. 그럴 땐 풀어줘야 돼요. 선원들에게 조업은 잠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시간인 것이다. 기계가 돌아가는 동안 조타실 선장은 더없이 분주하다. 안에서 굉장히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세요? 잘못 신경 쓰면 다 낚시가 다 헝클리기 때문에 신경 여기서 많이 써야 돼요. 안 엉키게 하려고요. 배의 수평 유지는 오징어 조업의 성과를 좌우하는 만큼 선장은 긴장할 수밖에 없다. 시간이 지나자 한두 마리씩 낚싯줄에 매달려 올라오기 시작한 오징어. 그러나 어군 탐지기에 나타난 것과 달리 그 양은 미미하기만 하다. 마음이 다급해진 홍성택 선장. 여기 기록 쓰는데 입질을 안 하네. 다른 선박에서 정보를 얻어 재빨리 장소를 이동해 보는다. 오징어 잡이는 특히 어군 찾는 것이 쉽지 않는 만큼 이렇게 선단이 함께 움직이며 서로 정보를 공유한다. 혼자서 하려면은 그 넓은 바다를 다 뒤져야 돼요. 그러니까 분할해갖고 너는 어디 너는 어디 이래갖고 어군 찾는 게 더 수월하네. 어디 있나? 알았다. 올라간다. 어군 탐지기에 나타난 오징어의 이동 경로를 한순간도 놓치지 않기 위해 바짝 신경을 곤두세우는 선장. 어군을 찾지 못하면 기름값조차 벌지 못하고 귀향할 수 있기에 애가 타는 심정이다. 힘들다. 그런데 가판을 바라보는 선장의 얼굴빛이 어둡다. 화탕 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순간의 선택이 뭐 100년을 잡아한다고. 이건 흘러가는 고기이기 때문에 빨리 판단내고 빨리 이거 해야지. 좀 어획에 하루에도 뭐 어획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많을 수가 있고. 다시 어군 찾기에 나선 홍성호. 띄워놓고 있어. 저기나 이거 올라왔나? 올라왔다가 그 배들 많이 있는데 있다가. 이대로 계속 배를 움직이며 기름을 바다 위에서 허비할 수만은 없다. 홍 선장은 무언가 결정을 내린 듯 선원들에게 신호를 보낸다. 이대로 바다 가서 있었어? 시아카로 차 시아카. 앙카로 차고. 알가. 홍성호는 엔진을 끈 채 배를 바다 한가운데 정박시키기 위한 채비를 서두른다. 물품이요? 내가 와 이제 나가지 못하게 만들고 또 들어가지 못하게.
낙하선처럼 생긴 물닻을 투하하는 선원들. 일명 시앵커라 부르는 이것은 배가 조류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오징어를 쫓아다니지 않고 한 곳에 정박해 잡을 때 주로 사용한다. 기름 경비가 많기 때문에 안 넣고 이거 물풍 넣고 하면은 자체 엔진이 안 돌아가니까 기름이 안 들어가고, 그 대신 이거 딴 놓고 하면은 어구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류 방향에 물대로 끌려가는 방향으로 한다. 그러니까 경비는 적게 나도 고기 찾는 거는 힘들고. 기름값을 아끼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한 곳에 정박해 조업을 다시 시도해보는 풍선. 그러나 올라오는 낚싯줄마다 오징어는 가뭄에 콩 나듯이 한두 마리만 보일 뿐. 보통 한꺼번에 7, 8마리 올라오던 오징어가 겨우 한두 마리 보일 정도로 오늘 조업 성과는 좋지 않아. 갓 잡아 올린 오징어는 곧바로 활어 수족관으로 직행하는데, 이렇게 바다 내음을 그대로 머금은 활어 상태로 팔아야 제값을 받기에 조업은 2박 3일 안에 끝내야 한다. 여름 오징어는 그 맛과 영양이 풍부해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높다. 물론 뭐 가을 오징어도 맛있지만은 지금 오징어도 엄청나게 맛있습니다. 아주 연하고 살이.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고 즐겨 찾는다는 오징어는 단백질과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해 영양 만점 식품이라는데, 특히 이맘때 오징어의 육질이 가장 부드럽다고 한다. 오후가 되자 선원들도 조업 준비를 서두른다. 물레를 이용해서 직접 오징어 잡이에 나서는데, 좀 더 세심한 손길이 요구된다. 이빨을 더 뻗어지면 오징어 올라가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이제 발군이라 그래. 이빨 조정하더라고. 이빨을 고르는 거지. 이렇게 하나하나 낚싯바늘을 확인한 후에야 본격적인 조업이 시작된다. 오늘 조업 부진을 만회하고자 선원들이 직접 나선 것이다. 고유가의 조업마저 부진해 이중고를 겪는 오징어잡이 선원들. 물레를 돌리는 손에 정성을 담아본다. 낮인데 잘 안 잡히네요. 지금 낮인데 어제가 좀 잡혔는데 오늘 이상하게 오징어 형성이 안 되니까 안 잡히네요. 선원들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기계 소리만이 고요한 바다의 정막을 깨우고 있다. 고요한 바다와 달리 배 위의 선원들은 잠시도 쉴 틈이 없다. 양승 작업이 이루어지는 동안 선원 한 명이 긴 막대를 들고 뭔가 작업을 준비하는데, 이게 죽은 고기 통에 죽은 고기까지 가지고 내는 거지. 오징어들이 수족관에 오래 보관되는 동안 지나치게 산소를 마셔 죽기 때문이다. 죽은 오징어는 제때 꺼내야 다른 오징어들의 선도를 유지시킬 수 있다. 이렇게 죽은 오징어들은 상품 가치는 떨어지지만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나중에 피 뒤져야지. 말려가지고. 가다 뭐. 내장 제거 후 선상에서 말리는 작업을 거친다. 이런 거 못 팔아요? 상해. 내가 뭐 내일 조금 더 하면 또 하면 상하거든. 그렇게 떼기하지 말고. 그럼 저런 것들은 다 어떻게 하세요? 그거 기안파예요. 물만 딱 마르면 기안파에 들어가요. 기안파에서 말려버리지.
물기를 뺀 오징어는 곧바로 기관실로 직행한다. 이른바 건조 오징어가 기관실에서 탄생되는데 이렇게 건조된 오징어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오징어와는 맛과 가격 면에서 특별한 차이를 보인다. 여기 배오징어라 이러는데 하늘 배에서 말린 게 육지에서 말린 거보다 맛이 엄청나게 좋아요. 그래서 값이 더 비싸. 갓 잡아 올린 오징어의 싱싱함과 뱃사람들의 정성이 어우러졌기 때문이다. 해가 저물기 시작하자 서서히 야간 조업 준비를 하는 선원들. 낮 동안 바다 깊이 내려두었던 물닻을 끌어올린다. 하지만 물닻을 내리고 올리는 작업 역시 선원들에겐 만만치 않은 고역이다. 목자고. 심해 깊이 내려져 있던 물닻은 한참을 끌어올린 후에야 모습을 드러낸다. 모든 선원이 작업에 참여해도 끌어올리기 힘들 만큼 육중한 무게. 고령의 선원들이 작업하기엔 고된 노동이지만 선원들은 이렇게 닻을 내리고 올리는 일을 하루 20번 이상 반복하기도 한다. 저녁 시간이 되자 식사 담당 선원이 서둘러 밥을 짓는다. 물 되게 아껴 쓰시네요. 네, 아껴 쓰는 거죠. 물을. 그러니까 안 내버려. 우리 다 이렇게 그릇 씻고요. 그릇 씻고 거기다 가면 양념 같은 거 씻고 이래요. 바다 생활에서 물은 기름만큼 아껴 써야 하는 소중한 것이다. 오늘 저녁 식사 메뉴는 싱싱한 오징어. 여느 일식 요리사 못지않은 칼로리입니다. 피로 회복 효과가 있는 오징어는 선원들 체력 보강에도 도움이 된다. 날이 어두워지자 집어등에 불이 밝혀지고 잠시 짬을 낸 선원들이 저녁 식사를 한다. 선원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는 반찬은 역시 오징어 회무침. 오징어 맛 어떠세요? 겨고. 자, 이게 양망육이 제일 맛있어. 따봉이에요, 따봉. 선원들이 식사를 하는 동안 조타실에서 선장은 홀로 식사를 한다. 식사 시간도 여유롭지 못한 것이 바로 책임자의 위치다. 기름값이 비싸서 담을 좀 빼고 불을 많이 안 켜요. 2시간당 약 한 도라고. 그래도 이렇게 빼놓으시면 기름값 때문에? 기름값 조금 절감되죠. 빼놓으면. 동해안을 환히 밝히던 오징어잡이 배의 불빛도 이젠 사라질 위기다. 유류를 최고 많이 떼는 게 이 체납기어사입니다. 오징어 체납기는 치광성 오종을 잡기 때문에 당연히 불이 있어야 되고 불을 밝게 하면 밝게 할수록 더 집어가 잘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이 기름 소모량이 말도 없이 많은 거지. 고유가 시대 경제적으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바로 오징어잡이 배들인 것이다. 새벽 시간이 됐지만 오징어잡이 선원들의 일과는 끝이 보이질 않는다. 선원들은 단 한 마리라도 더 건져 올리기 위해서 수면 시간을 줄이고 있는 것이다. 졸리실 것 같은데 졸리고 말고 뭐 밤새게 해야 돼. 밤새서 해야 돼요? 날 혼날 때까지 하고 요새 또 주간에 오징어 물기 때문에 주간까지 하고 이런데 주야간 다 하는 거야. 그러나 이런 밤샘 조업의 보람도 없이 환한 불빛에도 오징어는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우리도 밤새 100만 원 날아갔다. 달러가 100만 원 날아갔어요. 한국 돈으로 100만 원 날아갔어. 왜요?
오늘 밤새도록 불 켜고 기름 때 기름 한 방울도 안 나는데 그 달러로 들라야 될게 해요. 100만 원 날아가는 거예요. 왜 중화가 되시는 거예요? 잠이 오니까 잠 안 달라고. 아. 많이 졸리세요? 많이 졸리죠. 이게 뒤로 막 어떤 데는 밑에 추더니 막 올라도 모르고 팔도 아프고 고기 아프면 팔도 아파요. 발목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고기 많이 먹으면 아픈 줄 모르는데 고기 안 먹으니까 한 치 앞도 예상하지 못하는 것이 파다하지만 조업이 부진할 때마다 선원들은 의욕을 상실하고 만다. 배 한켠에선 한 선원이 다른 방식으로 조업을 하고 있는데 낚시 바늘이 달린 낚싯줄을 직접 던져 잡는 것. 능숙한 손놀림을 가진 선원만이 할 수 있는 조업 방식이다. 하지만 이 역시 성과는 별반 다르지 않다. 어둠이 더욱 짙게 깔리면서 점점 지쳐가는 기색이 역력해진 선원들. 평균 수면 시간 3시간. 육체적 고단함은 정신력으로도 버티기 힘들다. 잠시 후 선장에 긴급한 호출이 떨어졌다. 잡아내. 바깥쪽은 잡아내는 소리 모르나? 낚싯줄이 엉키고 말았다. 재빨리 풀어주지 않으면 나머지 낚싯줄까지 엉키고 말다. 하지만 심하게 얽힌 낚싯줄은 쉽사리 풀리지 않는다. 와야 나 끊어내. 와야 요 아니 끄트머리 아이고 참나. 와야 못 와야지. 조업이 부진한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에 신경이 날카로워진 선원. 게다가 낚싯줄까지 끊어지기 일보 직전. 결국 시간이 지체되자 낚싯줄 하나를 잃어버리고 말았다. 급히 낚싯줄 보수 작업에 나서 대형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 낙수가 잊어먹었다고. 그 새로 넣었잖아. 새벽 조업 중인 오징어 잡이배 홍성호 주변에 무엇인가 등장했다. 바짝 긴장한 선원들. 대체 무슨 일일까? 뭘 했으니까 안 와. 그 덩치 크게 싹다 후배나 봐. 그거 깨서 다 넘어가 버려. 맞아. 바로 불빛을 보고 몰려든 오징어를 먹기 위해 때 아닌 고래가 나타난 것이다. 오징어가 잡히지 않아 시름에 잠긴 선원들에게 고래는 그저 반갑지 않은 불청객일 뿐. 오징어를 몰아낸 고래의 등장으로 선원들은 또다시 허탕을 치고 말았다. 출항 1박 2일 동안 홍성호의 어획량은 평소 조업량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 상황. 어느새 동이 터오고 홍성호는 조업 이틀째를 맡고 있었다. 선원들에게 아침은 또 다른 기회의 시간이자 희망이다. 밤샘으로 지칠 만도 하건만 조업을 위해 배를 이동시키기로 결정한 선원. 그런데 이런 선원들의 사기를 꺾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다. 거대한 물밭이 그만 엉키고 만다. 단단히 엉켜버린 물밭은 푸는 데만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구멍이 시계가
마지막 기회가 그렇죠. 시간이 지체되자 선장의 재촉이 이어진다. 잠깐만. 묶었나? 가만 있어. 묶었나? 안 묶었나? 가만 있어. 어? 가만 있으라고 잠깐만. 아가씨도 안 했으면 안 보이니까나. 피곤함으로 서로 예민해져 있는 상태지만 협동 작업이 중요한 바닷일에서 감정 싸움은 그리 오래가지 못한다. 하루까지 끝났지 뭐. 이렇게 밤샘 작업을 하고 나면 나이든 선원들에겐 육체적 고통이 따른다. 작업을 마친 김승진 선원의 다리가 퉁퉁 부어있다. 왜 부었어요? 서가지 하는 거지, 서가지. 서가지 이거 던지게 했다가 갈치발이 지금. 고단한 생활의 연속인 바닷일. 그러나 30년 이상 배 위에서 생활한 그들에겐 이곳이 삶의 터전이다. 선원들에게 잠시 쉬는 시간이 주어졌다. 네? 조금 몇 시간 자다가 이제 또 낮에 또 시작해야지. 한 3시간 잠자지 뭐. 3시간이요. 다시 또 일하세요? 예. 파스 하나 줘봐. 없어. 사다리. 어디 아프나? 요거 하루 종일 오징어와 씨름하는 선원들은 모두 만성 근육통을 앓고 있다. 파스 붙이는 게 같이. 어깨도 아프고 작업 끝나면 이 파스 붙여야 돼요. 파스 안 붙이면 작업 못 해요. 경력 40년의 강덕우 기관장은 근육통뿐 아니라 오랜 뱃생활에 고질병 하나를 더 얻었다. 선박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기관실을 지키며 청력에 문제가 생길 만큼 소음에 익숙해져 버린 그는 어김없이 오늘도 기관실에서 단잠을 청해본다. 오전 8시가 돼서야 취침에 들어간 선원들의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은 3시간. 그런데 모두가 잠들어 있는 이 시간, 홍 선장이 각판에 나와 있다. 어군 탐지기에서 오징어 떼를 발견한 것. 그러나 생각만큼 오징어는 보이지 않는다. 오늘도 조업이 부진하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거기 있는데 입질을 안. 고기는 있어요? 급한 마음에 혼자서 기계를 돌려보는 선장. 오징어는 이동이 빨라 투승 포인트를 결정하는 선장의 경험과 노하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과연 홍 선장의 예감이 적중할 수 있을까? 기계를 돌린 지 10여 분이 지나자 오징어가 드디어 입질을 시작했다. 선장의 예감이 정확히 적중한 것이다. 홍성호의 기회가 찾아온 것인데 이럴 때 작업이 재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아, 삼비가 사람 하나도 없나? 아. 결국 잠을 자던 선원들을 깨운 선장. 그런데 급히 서두르다 보니 문제가 발생했다. 물 들어가다. 기관장한테 얘기하라고. 아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설치가 붙더라. 선원 한 명이 조상기를 움직이는 스위치를 그만 물에 빠뜨리고 만 기관장이 급히 수리에 나선다. 이 바라 씨가 물에 떨고 가지고. 어렵게 찾은 오징어를 눈앞에서 놓칠 수도 있다.
물 들어가니까 스위치 접촉불량이 생기는 기계 작동이 멈추자 선원들 간에 말다툼이 일어났다. 이게 보답이 있는데 뭐 이거 누르니까 보답이 있는데 뭔 걱정이 있어. 아우 저거 나란히 안 들고 이거 모델이 만들어진다고. 같이 내려가 같이 올라. 중앙 제어 장치에 의해 움직이는 조상기를 다시 수동으로 재세팅하자는 의견인데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이견 차이는 점점 더 벌어졌다. 서로가 높아지고 화가 상승되지 않아. 나 이리 와. 이래 내 무릎 됐다고. 선장. 저기 같이 이게 올라도 같이 올라도 되나? 안 되지. 뭐 안 된다는데 뭐 잠깐만 기다려 진짜. 안 된다고. 그 참네. 물어봐. 이거 왜 안 돼? 왜 안 돼? 왜 안 돼? 물어봐. 우리가 군대 같이 내려가서 같이 올라와도 안 된다고? 지금은 돼요. 옛날이가 하나도 안 된다고. 30년이 넘는 세월을 배에서 각자의 방식대로 경험을 쌓은 선원들에게 의견이 분분할 수밖에 없다. 지금 이게 안 된다고. 동시에 하강했다가 두 대가 같이 상승을 하면 되나 안 되나 이것 때문이지.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내놓은 의견인 줄 알면서도 서로 얼굴을 붉히고 나면 마음이 좋지 않다. 저 양반들은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나 옛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배웠고 우리는 지금 이제 안 됐으니까 나가는 그 차이점이지만 싸만 건 없습니다. 그 돈이 안 되지. 피곤하니까 서로가 조금만 넘어만 해도 이 싸움하는 요지가 생겨. 고장났던 기계를 수동으로 재작동시켜 보는데 또다시 문제가 발생했다. 이번엔 낚싯줄이 엉키고 만 것이다. 그런데 풀면 풀수록 더욱 복잡하게 엉켜버리고 마는 낚싯줄. 엉킨 부분을 절단해버린다. 나쁘고 어쩌나? 하여튼 나 이제 잊어먹었잖아. 조상기 스위치를 물에 빠뜨렸던 선원이 이번엔 낚싯줄을 잘못 끊고 말았다. 저 낚시 잊어먹었어. 실수가 이어지자 선원들 간의 긴장감이 감돈다. 오늘따라 호흡이 맞지 않으면서 선원들 간 불쾌지수도 높아졌다. 조업 성과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실수를 하고만 김승진 선원은 동료들에게 그저 미안한 마음. 과거 11명이 하던 일을 경비 절감을 위해 5명의 선원이 해결하다 보니 더욱 힘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배터리 잊어먹은 거라 배터리 2개 잊어먹은 오늘 2털 3만 원, 3만 원. 저 정병은 물이 되게 어두운가 봐. 눈이 어두운 게 아니고 손이 떠나가지고 자꾸 넣더라고. 손이 떨더라고. 뭘 쥐고 제대로 하지 못해. 그 뒤에 걸 잡고 나. 특히 고령의 나이인 선원에게 바닷일은 힘에 부칠 수밖에 없다. 요거는 그렇죠. 형이 자꾸 요거도 먹는 거야. 같이 잡아 먹는 거야. 형 그만 생각하지 마라. 형은 특별히 있다는 게 선원 간 호흡이 중요한 배에선 단 한 사람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다. 한 사람다면 한 사람은 꼭 요걸 하는 거 다 한꺼번에 다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지. 아무 사장이고. 이럴 땐 질책하는 사람이나 실수한 사람이나 힘들긴 마찬가지다. 가다 보면 일이라는 게 될 수도 있지. 신이 아닌 이상 100% 인간이 어디 있어? 가다 보면. 이런 감정 싸움도 오랜 세월 동고동락한 바다 선원들 사이에선 오래가지 않는다. 기관장이 선원들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오징어를 삶는데 콩으로요? 내장까지. 이게 너무 맛있어요? 엄청납니다. 먹고 자자. 맛이 어때요? 따고 삶았지. 이거만 좋은 거 어디 있어요? 여기 있는 대로 그대로 자연 그대로 삶잖아요. 좋아요. 싱싱한 오징어 한 입에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화기애애지는 선원들이다. 오징어떼를 쫓던 홍성호가 자망어선의 조업구역에 들어오고 말았다. 나무 건물 손실 안 시키려고 비켜가는 거죠. 어군을 찾다 보면 이렇게 어선들끼리 조업장이 겹치기도 하는데 상대 어선을 위해 뱃머리를 돌리는 홍성. 근해 작업에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 선장실이 분주해졌다. 무슨 일일까? 이동한 곳에 또 다른 어선이 나타난다. 진퇴 양난이다. 안심하고 조업할 수 있는 구역을 찾는 일도 만만치 않은 상황. 자망 때문에 어디 가지도 못합니다. 먼 바다가 가고 싶어도 뭐 자망들이 하도 많아갖고 다치면은 또 변상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못 나가고 있어요. 이동하는 것이 여의치 않자 한 곳에 배를 정박시키고 조업을 하기로 결정했다. 물낯을 내리는 선원들. 그런데 이번에도 뭔가 심상치 않다. 다른 오징어 채나 끼어선 한 척이 홍성호를 향해 급히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이 구역을 먼저 선점한 선박이다. 좁은 조업구역 탓에 그나마도 서로 다른 선단과 나눠서 조업을 해야 한다. 그 사람들이 먼저 놓고 있으니까 침입하면은 뭐 범죄자가 되듯이 안 됩니다. 뭐 서로가 그물을 다치지 않게 해주는 게 원칙적인 룰로 알고 있는데. 우여곡절 끝에 겨우 조업을 시작한 홍성호. 그러나 오징어는 보이지 않는다. 장요 물 가는 방향이 어디요? 물 가는 방향. 물이 어디로 가라고? 게다가 상대 어선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신경을 곤두세워야 하는데 아, 저 배 거물이 망제가 우리 뒤에 있다고. 물이 흘러가면 저 배 망자하고 같이 붙으면 우리가 빼줘야 되거든요. 저 배 망제 손실 안 내려면은 그 때문에 이거 왔다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빼가지고 이동해야 돼. 자들은 그물 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몇 분이면 빼니까 우리가 빼가 이동해야 돼. 결국 홍성호는 또 다른 조업구역을 찾아 이동했다. 선원들은 활어 상태의 오징어 보관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그때그때 공기를 빼지 않으면 오징어가 숨을 쉬지 않아 죽기 때문이다. 고기가 에어쳐가지고 배 앞에 선도 유지를 위해 정성을 기울여야만 제값을 받을 수 있다. 오징어 기가 이렇게 하얗게 되면은 상품 가치가 안 나니까. 호이가 하얘져요? 그 상품 가치가 없으니까 빼줘야지. 오징어는 이런 선원들의 숨은 정성과 노력이 깃든 음식이다.
새벽 2시. 집어등에 불을 밝힌 채 야간 조업이 한창이다. 기관장은 조상기 하나하나를 살펴보며 뭔가를 바르고 있다. 오일을 했어요. 저거는 마음 안 들게. 오늘도 어김없이 밤샘 작업이 이루어진다. 하루 20시간 이상의 고된 노동을 하지만 그래도 선원들에게 바다는 떠날 수 없는 곳이다. 고기 바다에 고기 안 나면 어민들은 그 뭐 할 게 없으니까 걸어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그 맛이 참 애로사항이 많다는 얘기지. 우리 같은 나이 60필인데 지금 어디 가서 무슨 직장을 구한다는 얘기. 받아주지도 않을 뿐더러 젊은 사람들도 많은데 배운 사람들이 우리 같은 사람 안 받아주거든. 고기 안 나면 다 어민들이 다 죽는다고 봐야 돼. 고유가로 인해 과거만큼 먼 바다 조업이 어려워진 오징어잡이 어선들은 생산량도 현저히 떨어져 이제 선원들은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다. 생계가 걱정되지 못하는 게 있어요. 조업에 필요한 경비는 3배나 올랐다. 그러나 오징어 가격은 10년 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 고생한 보람조차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없어. 현실을 이겨내기 위해 선원들은 잠을 잊은 채 다시 힘차게 물레를 돌려본다. 배운 거 이것밖에 더 있으니까 이것밖에 없으니까 또 이거를 이제 하는 거지 뭐. 여음이 참 제일 마지막 길이 아니에요 이거. 음이. 다음 날 2박 3일의 조업 일정을 모두 마쳤다. 그러나 선장의 표정은 어둡기만 하다. 기름 경비, 소모품 경비, 부식 경비 뭐 하면 인건비도 안 나오는데 대로 뭐 적자 보는데 그거 뭐 누가 다니나 그러겠습니까? 뭐 천직이 이건데 이거 당장 손 놓으면은 뭐 집안 식구들이 먹고 살기 힘들고 또 이 종사하는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지고 다른 일을 할 것도 크게 없고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바다 생활하는 거 후회해 본 적 없으세요? 근데 우리는 뭐 천직이니까 내가 천직이라 생각하고 이러하니 뭐 후회도 없고 나는 단지 바라는 게 앞으로 이제 유가 좀 낮춰주고 국가에서 고기도 많이 나고 또 우리 어민들이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오전 오징어 경매를 위해 홍성호가 주문진항으로 뱃머리를 향한다. 배들이 혹시 대놨잖아. 저걸 차례차례 대놨네. 항구에는 여전히 출항을 포기한 선박들이 즐비해 있다. 경비가 안 되니까 고기가 안 나니까 기름값 비싸고 경비가 안 되니까 이용을 못 하니까 저렇게 작업도 안 하고 저렇게 대놓고 있잖아 저렇게. 홍성호의 이번 2박 3일간의 조업 결과는 오늘 경매장에서 결정될 것이다. 그런데 경매장이 기대와는 달리 한산한 모습이다. 8호 경매가 이미 끝난 것이다. 서둘러 잡은 오징어들을 정리하는 선원들. 늦게 도착한 탓에 정성껏 살려온 오징어를 활어 상태로 팔지 못하고 모두 선냉시켜 판매해야 한다.
냉장과 활어는 가격면에서도 많은 차이가 나는데 결국 2박 3일간 선원들의 땀과 노력이 숲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홍성호는 조업에 들어간 경비값도 벌지 못한 셈이다. 네, 아침에 18,000원에서 2만 원 그렇게 나오다가 16,000원까지 하다가 15,000원 하다가 한원은 15,000원 중기는 입산단가는 1,800원 나왔습니다. 속상할 때가 있는데 그거를 누구한테 얘기할 수가 있는가. 그건 선장이 빨리 계산해갖고 빨리 들어가야 하는지 안 들어가야 하는지 그건 선장이 얘기가 달려있는데 지금 우리가 뭐 고금 잡았다 들어가자 말자 얘기는 우리가 못하는 입장이고. 선장의 판단착오로 조금 지체하고 만 것이 실수였다. 주유소를 들린 홍성호. 다음 조업을 위해 곧바로 기름을 보충해야 한다. 하지만 적자를 입은 홍성호에 기름을 가득 채우는 것은 불가능하다. 돈이 없어가지고 한 30개씩밖에 못 싣거든요. 이러실 때는 어떠세요? 힘들지. 오늘 봐라 힘이 안 들겠나. 기름 안 준대. 괜찮으면 안 된대. 현찰이 없어 괜찮으면 안 돼. 주유도 힘든 상황이다. 기름이요? 카드 같은 거 있나요? 카드 되는데 신용 불량자들은 어민들도 신용 불량자들은 기름값 하실 돈은 어떻게 마련하셨어요? 마련이 안 돼갖고 수입에서 기름을 안 준다 그래. 돈 안 준대요? 오늘 얼마 이렇게 만들었네. 22만 4천 원. 22만 4,500원 하는데 지금 고기 두름당 10,000원 해갖고 개똥이나 못 먹을 게 있어. 1,800원 했어. 한 200만 원 적자 받고. 이거 200만 원 적자. 이틀에 200만 원 적자 줘. 아우 머리가 아파 머리가. 오늘 양이 다 없다네. 없어. 거기 바깥으로 고기 찾으러 갔다가 고기 기름이 없어갖고 그거지 나가질 못해갖고 고기를 못 쳐. 선장님 바로 가세요 또? 생각 좀 해보고 길값 비싸갖고. 결국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하루 조업량만큼의 기름만을 넣은 채 홍성호는 또다시 출항을 결정했다. 조업 시간이 다가올수록 선원들의 손놀림이 빨라집니다. 늦게 배다 나와. 이거는 문다. 이제 오징어 떼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리는 선원들.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몰라 손끝까지 신경을 곤두세웁니다. 물었다. 드디어 오매불망 기다렸던 오징어가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오늘의 첫 오징어입니다. 한 마리 잡았어. 오징어 날개 줘서 가는 게 아니고 물로 가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어획되는 살오징어는 카멜레온처럼 몸 색깔을 변화시킨다고 해서 바다의 공작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4개의 층으로 이루어진 표피에 색소세포가 분포되어 있어 자신의 몸색을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답니다. 정약전의 자산 어보에는 오징어를 까마귀를 해치는 도적, 오저거라 기록하고 있는데요. 물을 뿜어내며 전진과 후퇴를 반복하는 습성 때문에 선원들 사이에서는 살아있는 로켓으로 부르기도 한답니다. 불리는 이름도 참 다양하네요. 여기 오징어 입이야 여기. 손 집어야봐. 살리고 뚝 떨어져. 보이지? 빨리 날라간다고. 이거 봐라 입이 거의 입이야. 딱 걸리고 있잖아.
오징어는 5초. 진행이 5초야. 5초 딱 지나면 내가 뭐를 물는지 몰라. 다시. 첫 오징어를 시작으로 줄줄이 올라오는 오징어. 올해는 수온이 올라 오징어가 살기 좋은 17도에서 18도를 유지하게 되면서 10년 만에 오징어 대풍을 맞았다는데요. 기대가 커집니다. 여기 합쳐서 20마리 올라왔고 기다려보자. 이 정도면 괜찮아. 오징어는 어군을 찾아다니며 잡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선장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다행히 오늘은 어획량이 좋은 편입니다. 오징어가 제법 많이 올라오는데요. 무뚝뚝한 선장도 이럴 땐 즐거움을 숨기지 못합니다. 40마리씩 올라왔어 어제. 여기 한 번더기 40마리, 여기 한 번더기 40마리.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그지? 기다려봐야 돼. 저녁 8시부터 시작돼 3시간째 계속되는 강행군. 슬슬 피곤이 몰려오는데요. 팔 안 아프세요? 아빠도 잡아야지. 못 캔다. 에에에에. 이거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이 한 마리 두 마리가 아니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징어는 더 많이 올라오고 선원들은 단 한 마리의 오징어도 놓치지 않기 위해 쉴 새 없이 줄을 당기며 고군분투합니다. 반복되는 작업에 팔이 떨어져 나갈 것 같지만 그래도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올라오는 오징어를 보면 피로가 싹 풀리는 것 같다는데 물 밖으로 나오면서 사방으로 먹물을 뿌려대는 오징어. 이럴 때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답니다. 얼굴에 하고 눈하고 막 맞잖아. 이거 잡으면 물로 팍 쓰잖아. 이거 쓴다고 이래. 이봐라 이거 나오잖아. 이 독에도 저 맞아도 이거 해도 괴롭다. 작업 마치고 집에 가 하고 싹 해야지. 안 하면 안 돼. 미량의 독성 단백질이 있어 한 번에 많은 양이 피부에 닿으면 열상을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는데요. 다친 건 아닌데 그럴 거면은 괴롭다. 시시각각 변하는 바다 위에서 오징어와의 한판 승부를 펼치는 이들. 자칫 방심하는 순간 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에 잠시도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통에 고기 많아. 그래도 기분 좋지. 이 정도면. 바로 지금은 상거든. 오징어는 표면에 상처가 없고 너무 크지도 너무 작지도 않아야 최상품 반열에 든다는데요. 이렇게 살아있는 건 더 귀한 대접을 받는답니다. 자정이 넘어서야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데요. 재료는 당연히 오징어입니다. 오징어 해. 오징어 해에다 밥 먹어야지. 갓 잡은 싱싱한 오징어를 맛볼 수 있다는 건 뱃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 선생님 칼질 잘하시네요. 요리사 자격이 이 정도는 돼야지. 한 끼 식사지만 선원들만의 작은 선상 만찬. 준비해온 양념을 더해 슥슥 버무린 오징어 회무침. 벌써부터 군침이 도는데요. 맛있게 생겼지. 봐라 볼고소리하게 맛있게 생겼잖아. 바다에서 오징어는 보양식으로 통합니다. 제철 맞은 오징어 요리 한 상이면 보약이 필요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요. 완전 꿀이다 꿀. 오징어 소리가 얼마나 좋나 이거. 입맛과 건강을 책임지는 밥상의 보약. 지친 선원들의 기력 회복에도 으뜸입니다. 나이가 먹어도 배에서 이런 거 싱싱하게 먹으니까 우리가 살아난다고. 꿀맛 같은 휴식 후 다시 조업을 이어나가는 선원들. 밤샘 작업을 응원하듯 오징어가 계속 올라옵니다.
김용임 옛날 노래 테이프네. 김용임 옛날 테이프. 오랜만에 음악 들었다가 고기도 옛날에는 별로 없어가지고 못 들었는데 올해 그 오징어 기량이 좀 작황이 좀 좋아가지고 그래서 못 들어. 한 번씩 들어주고 하니까 선생들도 좋아하고. 힘든 노동을 잊게 해주는 데에는 노래만한 것이 없죠. 그저 가족들 먹이며 소박하게 살고픈 게 이들의 꿈. 오징어 덕분에 지금까지 먹고 살아갈 수 있었답니다. 아파도 해야지. 가족을 위해 사는 거지. 여자 같으면 말을 타나. 안 타지. 뱃일은 육지일보다 훨씬 힘이 듭니다. 파도에 흔들리는 만큼 체력 소모도 많은 데다가 대부분의 일이 사람 손을 거쳐야 하기 때문인데요. 가족을 위해서 만선의 희망을 안고 마지막 힘을 다해 줄을 당깁니다. 어느새 4개의 수저안은 싱싱한 오징어들로 가득 찼습니다. 오늘 조업은 이제 마무리. 내일 거 잡아먹어야지. 다 잡으면 안 돼. 야, 거리가 안 걸어가는데 빨리 가야지. 빨리 가야 고기 팔아야지. 이들이 욕심을 버리는 이유는 그것이 자연의 순리이기 때문. 욕심을 부리다 보면 도리어 위험에 빠지게 된답니다. 밤샘 조업이 이렇게 홀가분할 수가 없습니다. 집에 간다. 이제 8시간의 조업을 마치고 항구로 돌아가는데요. 밤새 이어진 고된 작업이었지만 만선으로 돌아온 배 덕분에 선원들의 얼굴엔 웃음이 번집니다. 조금 더 지켜보니 정말 낚싯줄이 끝도 없이 내려가는 것 같은데요. 그냥 한 40바퀴 내려가면 내가 한 30m 내려갔다고 생각하면 돼. 40바퀴 돌리시면 오징어가 물면 뭐 느낌이 와요? 무게가 틀리지, 무게가. 아, 무게가. 각자 저마다의 방법으로 조획기를 감았다 풀었다 하면서 오징어를 유혹해 보는데요. 그런데 어째 바닷속 상황이 잠잠하기만 합니다. 조업을 시작한 지 2시간여. 바로 올라오는 게 아니네요. 시간이 지나야지. 그러니까 이 미끼 애들이 놀고 있다 이걸 계속 알려줘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얼마가 지났을까? 난데없이 갈매기 떼가 모여드는데요. 알고 보니 수면 아래 거대한 멸치 군단이 출몰한 상황. 오징어들이 좋아하는 최적의 조건이 갖춰진 셈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 오징어 올라온다.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첫 번째 오징어. 요란하게 물총을 쏘며 등장하는 기세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수심 130m 깊은 바닷속에서부터 바닥을 치고 올라온 녀석이라 그런지 빨판의 힘, 먹물을 뿜어대는 성깔도 보통이 아닌데요. 철수하셨네요. 오케이. 아무도 못 잡았었는데. 이제 시작이 이제. 이제 시작이에요. 하루 평균 못 잡는 사람이 400마리, 네. 잘 잡는 사람이 한 7, 800마리 잡아야 되는데 평균적으로 한 500마리씩은 잡아야 돼. 한 번 물고가 트이고 나니 오징어 입질이 줄줄이 이어지는데요. 밤새 지금처럼만 잡혀준다면 바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오징어 좋지 기분이. 어느새 물반 오징어 반입니다. 남들보다 좀 많이 잡으셨는데요? 아, 그래요? 그럼 다 똑같이 나누는 거예요? 아니요, 개인. 개인이요? 개인 숫자 파. 그럼 자기가 잡은 만큼 돈 벌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반은 손주 주고 반은 나 거고. 묻자보면 일당도 없는 거예요? 일당 기는 건 없고. 마리수에 따라 수입이 달라지다 보니 한 마리씩 올라올 때마다 반드시 거치는 작업이 있는데요. 바로 각자 어획량을 체크하는 겁니다. 오징어 숫자. 아, 본인 잡은 거 카운트하는 거예요? 예. 미묘한 경쟁 속에 펼쳐지는 각계 전투. 헌데 아직까지도 개시를 못한 빈 수조가 자꾸만 눈에 밟힙니다. 나올 때는 몇 시간도 안 나와. 말수가 없어지셨어요. 맞다. 애타는 마음이 용왕님께 닿은 걸까요? 오, 1타이피. 기분이가 좋죠. 한만 떨고 쓰니 기분 나쁘지. 안 좋지. 떨어진 거 어떻게. 이제 이렇게 올리면 떨어진단 말이야. 마지막까지 방심은 금물입니다. 한 7, 8마리씩 불어야지. 늦어진 개시에 마음 졸인 것도 잠시. 이후로는 다행히도 계속해서 굴비 엮듯 오징어들의 행렬이 줄을 잇는데요. 조업을 시작한 지도 어느덧 4시간이 지나고 슬슬 허기질 선원들을 위해 서둘러 야참을 준비하는데요. 시간이 없어요. 네? 약식 먹어요. 아, 야식이요? 예. 짬뽕 오징어라면 아주 맛있어요. 얼큰한 라면에 갓 잡은 싱싱한 오징어까지 듬뿍 넣고 끓여내니 선원들에게는 그야말로 최고의 별미로 손꼽힌다고 하는데요. 완전 따로. 든든하게 배를 채우고 다시 조업을 이어가는 선원들. 그런데 수조 속 오징어 한 마리가 유난히 유별나 보이는군요. 색깔이 막 하였다가 다시 갈색으로 변해요? 막 빨개졌다가 막 하얘졌다가 색깔이 위장하는 거야. 우리가 군인들 산에 가면 왜 위장과 밤에 얼굴만 하잖아. 똑같은 거야 이게. 색소 세포를 이용해 몸 색깔을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다는 영악한 포식자 오징어. 하지만 똑똑하기로 소문난 바로 그 오징어도 이 배의 에이스 앞에선 속수무책, 번번이 속아 넘어간다고 하는데요. 아, 저분이 에이스예요? 누구? 아, 인도네시아 에이스. 던지면 백발백중. 수조만 봐도 예사롭지 않아 보이죠. 누가 제일 잘 잡아? 1등이에요? 잘 잡아요? 제일 잘 잡아요. 아, 선생님이요? 예. 천천히 감아요 이거. 이렇게 감으면 고기 안 물어요. 바로 감으면. 아, 천천히 빨리 감으면. 감으면? 예. 이거는 한 마리 물었어요 이거. 아, 한 마리. 아, 이번에 한 마리 물었다고요, 지금? 어떻게 알아요, 그걸? 이거는 무거워 안 무거워요 알아요 우리. 아! 오! 아우수, 니는 어떻게 이렇게 오징어를 잘 잡아? 우리 생각하고 이거 하고. 또 형은 생각 없이 하네, 이씨. 형 앞으로 생각하고 잡을게요. 250, 200. 잘 잡았네. 저녁 8시부터 시작한 조업이 7시간 가까이 이어지는 사이 내내 자리를 지키며 하염없이 조획기를 돌리는 선원들. 졸린 눈을 애써 비벼봐도 쏟아지는 졸음은 막을 수가 없는데요. 설상가상 오징어 입질까지도 종적을 감추고 사라져버린 상황. 앞으로! 여기서 안 나오면 저 밑에 가면 저 이제 남쪽으로, 울산 쪽으로 이제 또 내려가야 되니까. 거기 가든가 아니면 서해 가야 돼, 서해. 완도 쪽이야, 완도. 와, 그럼 진짜 전국 8등으로 아, 들어가시네요? 일단 전국 8등 다 댕겨. 아무런 소득 없이 그저 애꿎은 시간만 흘러가고 알다가도 모를 바닷속 상황에 선장의 고뇌는 더욱더 깊어집니다.
이동합니다. 평생을 바다 위에서 보냈건만 여전히 답을 알 수 없는 바다. 한 2시간 동안 한 마리가 안 나와요. 하루 자르기 처음 들어서도 한 마리 못 잡을 때 있는데. 하루 해도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던 바다에도 또다시 아침이 밝아옵니다. 지금은 그 몇 마리 정도 잡았어요? 한 2,000마리. 그 시각 축하합니다. 간밤에 목탕 잡은 거예요? 5,400마리. 많이 잡았네. 담배를 많이 잡았대요.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된 건지 상황을 곱씹어 보는 가운데 선장의 어깨가 점점 더 무거워지는데요. 독도로 갑니다. 아, 울도에서 좀 들러와 갖고요. 예. 수소문 끝에 독도 근해에서 큰 어군을 찾아낸 신현구 선장.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이곳에서 낮부터 승부수를 던져보려 하는데요. 과연 지난밤의 부진을 만회할 수 있을까요? 쏘세요. 선장의 지시가 떨어지자마자 물도치를 펼치기 시작하는 선원들. 공군들 그 낙하하가 똑같은데 물 흐름에 이제 물 차고 가면서 배를 끌고 가는 거예요. 조류를 타고 신출 규모를 이동하는 오징어를 잡기 위해선 어선도 조류의 방향과 속도에 따라 흘러가도록 맞춰야 하는데요. 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작업입니다. 위험하지. 1년은 꼬박 병원에 있었어. 아, 이거 묶여가지고요? 그럼 다리 채해가지고 죽게 살아났어. 다시 찾아온 결전의 순간. 이제 준비는 모두 끝났습니다. 잠시 후 올라온다. 이번엔 시작부터 왠지 예감이 좋습니다. 늦자마자 그래도 나오셨네요. 예. 왔어요. 모두의 간절함 덕분인지 쉴 새 없이 입질이 이어지는데요. 이거 다 도와줄 사람 도와준다니까 하는 얘기. 문제는 소식을 듣고 달려온 배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순간 아찔한 상황이 벌어질 뻔했는데요. 이동합니다. 위태로운 상황에 전격적으로 철수를 결정한 신현구 선장. 다른 선박하고 충돌을 할 우려성이 있으니까 우리가 빼줘야지. 아, 그래도 막 고기 그래도 늦자마자 막. 부위가 배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우리 수구루 쪽으로 오잖아. 그러면 안 되지. 조업도 좋지만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결단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이런 상황이면 조금 짜증나시겠어요. 그러진 않으세요? 이 와중에도 선원들은 할 일을 다 합니다. 돌아가서 제값을 잘 받으려면 미리 선별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빈통에 고기가 양이 있어가지고 빈통에다가 개인 잡은 거 100마리씩 옮기는 중. 너무 많이 넣으면 죽잖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 퍼내야 된다는 얘기. 같은 배에서 잡은 오징어라 해도 하루 차이로 가격이 달라지는 게 생물 오징어의 특성. 조업 날짜와 크기에 따라 선별하고 적절한 수량에 맞춰 수조를 재배치합니다. 그 시각 주방에선 선원들의 사기를 북돋아줄 식사 준비가 한창인데요. 숟가락 까서 먹어봐. 별미라고 맛있다고. 대한민국 사람이 다 좋아하는 게 오징어 회 아니나? 비린내가 안 나니까. 심란한 마음은 잠시 접어두고 허기진 속부터 든든히 채워보려 합니다.
살짝 데쳐낸 오징어 숙회부터 먹기 좋게 썰어두고 무침. 청양고추에 양파, 마늘까지 듬뿍 넣고 고춧가루와 간장으로 맛을 내는데요. 매콤하고 칼칼한 양념 맛이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야무진 손끝으로 골고루 잘 버무려내면 오징어 숙회 무침이 완성됩니다. 맛있어요. 여기에 오징어 국과 쌀밥까지 곁들이니 그야말로 최고의 밥상입니다. 바로 이 맛이야. 바로 이 맛이에요. 맛이지. 식사를 마치고 나니 어느새 바다 위로 노을이 내려앉고 있는데요. 또 한 번 도전에 나설 시간입니다.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심기일전하고 다시 한번 낚시줄을 잡은 손끝에 모든 감각을 집중시켜 보는데요. 바로 이때 어군 탐지기에 거대한 오징어 떼가 등장하자 오징어 입질도 꼬리에 꼬리를 물고 쉴 수 없이 이어집니다. 와. 이거 줄줄이 오네, 줄줄이. 뭐야? 와, 다 끝났네. 이렇게 많이 들 줄 알았어요? 몇 마리? 13마리. 13마리 한 번에? 네. 아, 기분 좋으시겠어요? 예, 450마리. 아, 450마리. 잠시 후 수조 하나가 순식간에 가득 채워지더니 밤새 모든 선원들이 만선의 기쁨을 골고루 나눌 수 있게 됐는데요. 작업 종료합니다. 항구로 돌아가기 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조업 종료. 아, 조업 종료. 얼마나 잡으셨어요? 580마리 잡았습니다. 고생한 보람이 있어야 되는데 값이나 잘 받았으면 좋겠네요. 아, 경매에서. 단가가 좋아야 되니까. 내시 몇 마리? 600? 여기 450 되겠다. 저녁에 늦게 하자면 어떡해? 800마리. 그 다음에 한 7천마리 들어갔네. 7천마리. 7천마리요? 여왕님이 그만큼 요만큼만 먹어라 하고 준 거니까 감사합니다. 두 손으로 받들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고 가야지요. 항구로 돌아가는 퇴근길 역시 장장 17시간을 달려가야 합니다. 고생 끝에 어렵게 잡아온 오징어들이 부디 제값을 받고 잘 팔릴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잠시 후 경매가 진행되는 내내 긴장한 표정들을 감출 길 없는 선원들. 5,000원에서 51,000원. 51,000원에서 51,000원이요? 비 때문에 낙찰가가 반토막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영 기분이 안 좋네요. 어가가 너무 안 나와가지고. 아니 왜 이렇게 안 나온 거예요? 너무 비교되게. 이게 그 기상이 비가 오니까 그 횟집에 장사가 안 되니까 물차들이 안 온 거야. 아, 비 오니까. 비 와서 그래. 비 와. 그래도 불하지 않고 그냥 실망하지 않고 열심히 해도 봐야지 또. 짙푸른 동해바다와 마주한 강원도 속초. 요즘 제철 오징어를 맛보기 위해 이곳을 찾는 이들이 줄을 잇고 있는데요. 사람 많다. 한국인이 사랑하는 대표 수산물답게 인기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너가 좋아하는 오징어야. 맛있어서요. 아, 맛있어서요? 복잡한 유통 과정 없이 어민들이 직접 잡은 오징어를 곧바로 손님상에 낸다는 이곳. 오징어가 풍년일수록 더 저렴하게 맛볼 수 있는데요. 작년은 비쌀 때 마리당 3만 원씩 팔았는데 오늘은 주말이 껴서 만 원인데 평일날은 마리당 8,000원이에요. 올해는 너무 다행이에요, 정말. 뱃사람들도 신났고 우리도 신나고. 누구나 잘 아는 평범한 맛이지만 바로 그 아는 맛 때문에 해마다 여름이면 이곳을 찾는다는 손님들. 이거는 기름장 찍어 드시면 되고요. 야들야들 엄청 맛있겠다. 무더위에 지친 입맛을 달래기엔 이만한 별미가 없습니다. 신선하고
고소하고 쫄깃쫄깃하고 볶아요. 주방 한편에선 밀려드는 주문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모습인데요. 구수하고 녹진한 향이 진동합니다. 찜. 아, 오징어 찜이요? 네. 따끈할 때 더 맛있는 오징어 통찜부터 별다른 조리법 없이도 달큰한 맛을 느낄 수 있는 오징어 회까지. 제철 산지에서 맛보는 다양한 오징어 요리들 덕분에 올여름은 모두에게 조금 더 특별한 기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자선이 발에 나와서 지금 몇 시야? 밥도 못 먹고 하루 종일 서 있어야 되니까. 즐거운 불명입니다.